안녕하세요. 0.1%입니다. 오늘은 차트 분석의 필수 요소인 캔들의 시가와 종가 그리고 고가와 저가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캔들의 시가와 종가, 고가, 저가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배워봤었죠. 오늘 다시 한번 기본 개념을 좀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는 그날에 시작하는 가격이고요. 종가는 그날에 종료하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고가는 그날의 최고 가격이고 매수자가 가격을 가장 높게 끌어올린 지점입니다. 그리고 저가는 그날의 최저가로 매도자가 가격을 가장 낮게 내린 그런 지점이 되겠고요. 가령 시가보다 종가가 위에서 마감이 된다. 그러면 그날은 양봉이 되는 거고요. 시가보다 종가가 아래쪽에서 마감이 된다. 그러면 음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시가와 종가 그리고 고가 저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가는 단순하게 하루의 마지막 가격을 나타내는 걸 넘어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가격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종가는 최종 가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마치 이제 스포츠 경기에서 두 팀이 치열하게 싸웠을 때 다음 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종가가 어떻게 마감되었느냐에 따라서 다음 날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를 예측하는 그러한 지표로 작용이 되기도 합니다. 가령 종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종가가 하루하루 더 위에서 마감을 하죠. 이것은 다음 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가가 시가보다 위에서 마감할 경우 다음 날도 추가 상승이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옵니다. 물론 항상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추세 기간에서는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종가가 어디서 마감이 되느냐 이걸 잘 눈여겨보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가는 더 나가서 종가가 어디서 마감하느냐에 따라서 다음날 그 종가가 지지선 또는 저항선으로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지선과 저항선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선은 가격이 하락할 때 매수자의 힘으로 가격이 반등하는 경향이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던 게 계속 매수세가 붙으면서 방어를 해줘서 계속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방어를 하는 이 가격대를 우리는 지지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저항선은 가격이 상승할 때 매도자의 심리로 인해 가격 상승이 억제되는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즉, 가격이 상승하다가 계속 특정 가격만 도달하면 매도세가 강하게 출현하면서 더 이상의 추가 상승을 막는 그러한 특정한 가격대를 우리는 저항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자세하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종가가 현재 이 저항선 역할이라고 표시된 이 가격에서 마감이 됩니다. 즉 여기가 종가가 되는 거고 또한 다음 날의 시가가 되는데 이 가격이 절묘하게도 저항선의 역할을 합니다. 가격이 이 저항선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하지만 쉽게 돌파를 못하다가 힘겹게 돌파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 가격이 지지선의 역할을 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선 저항선의 역할을 했고요. 여기서는 지지선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지선과 저항선은 돌파되면 그 역할을 바꾼다는 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저항선 역할을 하던 가격이 저항을 실패하고 돌파가 되면 그 이후에는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이걸 거래에 응용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저항이 돌파됐을 때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손절을 아래에다 잡고 매수하는 이런 전략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지선과 저항선은 거래에 있어서 직접적인
진입 기준이 되기도 하니 잘 알아두시면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트에서 다른 사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지지와 저항이 잘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보시면 이전에는 상승하던 가격이 이 저항선에서 계속 돌파를 실패하고 내려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이 저항선의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돌파가 일어난 이후에는 저항선이었던 이 가격이 지지선으로 역할을 바꿉니다. 여기서 2번 정도의 지지가 일어나고 지지를 확인한 이후에는 추가 상승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걸 거래에 이용을 한다면 여기서 저항선 확인하고 돌파 이후에 지지받을 걸 기대하고 여기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도 사용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엔 캔들을 보면서 자세한 의미를 한번 다시 알아보겠는데요. 양봉은 매수 세력이 주도한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양봉에서는 종가가 위에 있다고 했죠. 종가가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돼서 다음날 상승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반대로 음봉은 매도 세력이 주도한 날이다, 종가가 시가보다 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음봉으로 마감할 경우 종가가 저항선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도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돼서 다음날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가가 고가 또는 저가와 같을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가와 고가가 같은 경우입니다. 캔들 모양은 이렇게 그림처럼 T자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캔들은 매수 세력이 압도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종가가 지지선의 역할을 했고요.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됐다. 그래서 다음 날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캔들이 종가가 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이 아래까지 내려왔던 얘기입니다. 이 아래까지 내려왔다가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가면서 급등을 하면서 이 고가에서 종가를 마감했다는 얘기는 막판에, 장 막판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뜻이 되므로 다음 날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반대로 이 캔들의 경우 장 초반에 양봉을 만들다가 장 막판에 강력한 매도세가 유입이 되면서 저가와 종가가 일치하는 이런 캔들로 마감이 됐습니다. 즉 다음 날도 추가 하락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지지와 저항, 이런 종가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죠.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종가가 계속해서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다음 날도 계속해서 추가 상승이 일어나는 이러한 구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뭐냐면은 양봉이 많이 보이면 상승 추세다, 반대로 음봉이 많이 보이면 하락 추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거래를 할 때 이게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되게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데 좀 쉽고 단순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양봉이 많이 보이면 상승 추세입니다. 그때는 매도보다는 매수 위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해당 차트에서도 보시면 양봉이 2개, 3개 계속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상승 추세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지지선, 이런 종가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 타점을 잡아서 진입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봉이 많이 보이면 상승 추세, 음봉이 많이 보이면 하락 추세, 이렇게 좀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고가와 저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양봉의 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양봉이란 것은 매수자가 주도한 캔들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봉의 고가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최대로 끌어올린 최고 가격을 의미하는 거고요. 반대로 매도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저항했던 그런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 꼬리의 길이입니다. 꼬리의 길이가 만약에 길다, 즉 고가와
종가 사이가 멀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매수세가 매도세에 밀리면서 종가를 마감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고요. 즉 다음날 매도세의 힘이 작용해서 하락할 가능성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꼬리의 길이가 짧다, 즉 종가와 고가의 길이가 짧다라는 것은 매수세의 힘이 강해서 매도자들을 눌렀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다음날 역시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꼬리가 긴 것은 매도자에게 밀린 가격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꼬리가 짧은 것은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허용한 가격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양봉 저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도자들에게 허용한 최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매도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끌어내린 최대 가격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수자에게 허용한 가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음봉 캔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음봉은 매도자가 주도한 캔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봉의 고가는 매도자 입장에서 매수자에게 허용한 최고 가격이 되겠고요. 반대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최대로 끌어올린 가격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음봉 저가는 매도자 입장에선 최대치로 최대한 끌어내리려고 하면서 만들어진 최저 가격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매수자들의 입장에서는 가격을 끌어올리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노력했음에도 여기까지 밀린 가격이다.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저가가 저항 가격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봉과 음봉을 비교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양봉은 매수자가 주도하는 캔들이기 때문에 끌어올리려는 관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반대로 음봉은 매도자가 주도하는 가격 캔들로서 끌어내리려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봉의 고가는 매수자 입장에서 최대로 끌어올린 최고 가격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매도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저항을 했던 그런 저항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봉의 저가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허용한 최저 가격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내릴 수 있는 최대 가격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음봉을 살펴보자면 음봉의 고가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허용 가능한 최고 가격을 의미하고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오를 수 있는 최대 가격을 의미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봉의 저가는 매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대로 끌어내린 최저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올리려고 버틴 저항 가격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은 매수자들이 주도하는 캔들이다. 따라서 끌어올리려는 힘이 강하다. 차트에서 보시는 이 구간에서도 양봉이 많이 나오면서 매수자들이 주도하는 그런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고요. 보시면 아래 꼬리들이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이 얘기는 매수 세력이 힘의 우위를 차지하면서 끌어올렸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날도 계속 양봉이 이어지면서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음봉은 매도자들이 주도하는 캔들로서 끌어내리는 힘이 강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 보이는 이 구간은 매도자들이 주도했던 기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보시면 종가가 아래쪽에서 마감이 되고 또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매도자들이 끌어내린 힘이 좀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도 계속 추가로 음봉이 이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종가의 의미는 장 마감 시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마지막으로 합의된 최종 가격이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의 시세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지지와 저항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종가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지와 저항은 먼저 지지선의 경우 가격이 하락할 때 매수자의 힘으로
가격이 반등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그런 구간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저항선은 가격이 상승할 때 매도자의 심리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억제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봉은 매수자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캔들이고 따라서 끌어올리는 힘이 강하다. 음봉은 매도자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으며 끌어내리려는 힘이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설명은 좀 복잡한 것 같았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은 반복해서 보시고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시간에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